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금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특히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금계에서 받은 상품, 이걸 소득세나 법인세 때 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재고자산 관리가 회사의 순이익과 내년도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복잡한 재고자산의 개념을 아주 쉽게 가계부와 회계의 차이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드리고 연말에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그 해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은 재고 개념을 헷갈려하는 이유는 바로 가계부식 생각 때문입니다. 가계부는 돈이 나간 시점에 바로 지출로 기록되죠. 현금 100만 원으로 물건을 사면 통장에서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바로 비용이죠. 이게 가계부형 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 우리가 하는 회계는 다릅니다. 회계에서는 돈을 쓴 시점이 절대 아니고요. 그 지출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서 비용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회계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이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 매출에 상응하는 원가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2월에 상품 100개를 매입했습니다. 그럼 현금이 나가겠죠. 그럼 가계부에선 이 현금 전체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품은 100개 중에 50개만 12월에 판매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 비용 처리되는 금액, 즉 회계에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50개 판매에 대응하는 50개분의 매입액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100개 전체가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50개 금액은 아직 팔리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직 비용이 아니고 내년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내년에 팔려나갈 때 그때 비용으로 인식하겠다는 얘기죠. 매입을 했다, 즉 돈을 줬더라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는 당해년도에 세금 계산에 비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회계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은 결국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고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순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순이익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자, 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도소매나 제조업 등은 바로 이 팔려나간 물건의 원가인 매출원가입니다. 연말 결산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재고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줄어든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상품이 팔려서 비용으로 처리됐다는 얘기겠죠. 비용 처리가 커지니까 매출에서 비용 뺀 순이익은 작아지겠죠. 결과적으로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재고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팔리지 않은 상품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은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비용이 적어지니까 순이익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순이익에서 세율을 곱한 세금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세 신고할 때 또는 소득세 신고할 때 무조건 비용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명확히 이해되셨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팔린 것의 원가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장님들은 연말에 어떤 현명한 고민을 해야 할까요? 당장 세금 줄이려고 무조건 재고를 줄이는 행동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는 진실된 기업의 상태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재고로 조정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분식회계가 되겠죠. 자, 물론 관리가 잘 안 되는 회사거나 조그만 회사의 경우에는 재고를 조절해서 이익을 줄이면 올해의 세금은 적게 내게 되겠지만 결국 내년도에 진짜 매출이 발생할 때 들어갈 비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매년 반복하면 결국 폐업하는 연도에는 매입 반영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왕창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재고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우리가 장기 재고 또는 진부화 재고를 확인해 보는 게 방법입니다. 1년 이상 팔리지 않은 장기 재고나 트렌드가 지나서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말 그대로 진부화된 재고가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이런 재고들은 실제로 가치 하락분을 평가를 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같은 단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수백 개 갖고 있는데 단종됐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재고의 가치는 사실상 0에 가깝죠. 왜냐면 팔리지 않을 거니까요.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평가 손실을 인정받아서 회계상 장부의 재고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재고 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가치가 하락한 재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거라는 거죠. 그냥 막 비용을 털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정확한 증빙과 함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회계사들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계는 팔린 것의 원가만 비용이 됩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는 지금 비용 처리가 안 되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장 순이익과 세금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연말 세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회계에서 말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이해하시고 매입액, 즉 돈을 출금한 전체가 비용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재고 조사를 통해서 오래되거나 진보화된 재고를 파악하시고 평가 손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재고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순이익과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